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목요일인데 네. 오늘 시장 좀 아쉽습니다.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 열어주세요. 네, 오늘의 증거는 실적보다 관세, 아무래도 관세가 또 불거지네요. 네, 관세라는 단어가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정말 재미가 없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수가 밀린 것도 밀린 거지만 뭐 대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오른 종목들도 찔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참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을 좀 양호하게 발표했습니다만 역시 향후 실적 전망치가 약간 부족한 것이 시장의 약세의 빌미를 이끌어냈고요.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또 한번 부각이 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대선은 예정대로 이제 관세를 부각을 했고 이제 유럽 연합 쪽으로의 관세풀을 부각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오늘 전체적인 증권시장 여전히 힘든 상태였었죠. 관세라는 악재가 또 부각이 되면서 환율이 또 올라간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기록했고, 자, 1443원까지 올라갔었죠. 최근에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오늘 환율이 올라가면서 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당분간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6일째인가 지금 연속해서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이탈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00일 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을 보면서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장세는 추세적인 하락 없이 다소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 약간의 기관 조정과 혼조 장세가 진행되면서 여전히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이탈이 없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말 좀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저희가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수급 종목, 수급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죠. 종목을 볼 때 수급이 따라주는, 특히나 이제 기관들 수급입니다. 네. 기관들의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시세를 좀 주고 있고요.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종목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지수는 뭐 당분간 횡보 조정, 기간 조정이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가운데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종목 장세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가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가는 종목들은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지수 보지 말고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자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지수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시장에 새로운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세 정책이라는 그런 재료들 외에는 특별하게 지수 하락세를 이끌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지수 혼주 장세 진행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일부 이슈 테마를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진행될 것이고요. 자, 오늘도 전반적인 장세가 뭐 조선주라든가 또 뭐 전력기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밀렸습니다만 엔터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났었죠. 중국 양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순환 장세에 계속해서 대비를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 이슈 테마주들은 잠깐 올라갔다 또 빠지는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지금은 많지 않고 잠깐 올랐다 빠지는 이런 두더지 장세,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죠. 두더지 게임 같은 그런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한 와중에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수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들, 또 기관들의 수급이 따라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종목들,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나마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인 것을 보고 있으니까 수급에 집중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최근에 유통주들 중에 현대백화점하고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강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이 종목들 주가도 현대백화점이 지금 장기간을 거친 하락세를 보이거나서 출렁출렁거려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는 완만한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형태였었죠. 현재 저 주가 반등세를 누가 이끌었냐? 바로 기관 투자금의 매수가 이끌어낸 겁니다. 외국인들은 관망 내지는 소량 매물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장기간 동안 하락을 한 상태에서 한한력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반등세를 기록한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러나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들이 선별적인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트 보지 마시고요. 이런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그나마 수익을 내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께 꾸준하게 강조를 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대장주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됐었죠. 저 바닥권에서 차트상으로 주가가 바닥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성장세가 유지가 됐고 그 초반부터 해가지고 기관 투자가의 매수가 꾸준하게 진행됩니다. 외국인들 역시도 관망 내지는 소량 물량을 털어내는 정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급 공백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에 한 주가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성장성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나중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나중에 외국인 매수까지 따라오게 되면 주가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배터리 여러분께 대장주로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포커스에 맞추시고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시고 종목 중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차트를 통해서 이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의 이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수익률 탑5 만나볼게요. 네, 이번 주는 정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의 주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제 90% 수익률을 위협하면서 한 계단 더 올라섰는데요. 참 이 타이거 차이나항생테크 레버리지하고 이제 중국 ETF 관련주들이 이번에 오르고 나서 좀 한 번 정도 충분하게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제가 방송에 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추격 매수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못했는데 눌림 조정이 충분하게 한 번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ETF 관련주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 미국의 중국 제재가 계속 진행됩니다만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큽니다. 다음 달에 이제 중국 양해가 있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기대했던 대로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더 강도롭게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의 시세 분출과 ETF 관련주의 시세 분출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ETF 관련주는요, 제가 보기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실 때 최대한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없는 분들은 나중에 충분한 조정, 제가 보기엔 충분한 조정이라고 해봐야 지금 고점에서 한 10에서 20% 조정받으면 정말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정도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이겠고요. 자, 조선주들도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되다가 재반등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여전히 하나오션의 주가는 너무나 탄탄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고 있죠. 저 정도로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면 살아있는 것이고요. 최후 21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그러나 지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월 일정 많이 기다리셨을 네. 텐데 당장 다음 주면 3월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 리뷰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전고체 배터리 레이크 버티리에서 보겠습니다. 네. 자, 앞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의 대장주로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도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같이 올라갔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떨어집니다만 여전히 강한 하방 경기 연출되고 있죠. 5일평선 주식의 강력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거래량도 별로 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분명히 여기서부터 매집했던 그 세력들이 물량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주가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주가는 절대로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 종목의 주가는 아직 시작 단계에도 불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 자, 과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언제 되느냐,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 SDI 2027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 전이라고 해봐야 내년 정도가 될 겁니다.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유 전략과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대주전자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까지 연결짓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내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가 될 것이고요. 미국의 중국 그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수혜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분명하게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약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수급이 살아난 만큼 중기적인 레이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필 에너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가가 이제 반전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이 이어질 듯 하다가 또 밀리고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도 조금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움직이게 되면 거기를 따라가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근데 뭐 지금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이런 종목들 팔고서 다른 종목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자신 있게 낼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니까 우리가 매집을 해놓고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뷰 세 종목 모두 이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 짚어드렸는데요.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느 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삼성 SDI.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뭐 삼성 SDI 지금 제가 바닥권이다라는 얘기 해드리면서 이제 매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네. 정말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정말 이 정도로까지 빠졌고 삼성 SDI라고 하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기술력을 감안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 거의 안 움직인 게 제가 보기엔 기적이에요. 이런 종목이 안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분위기는 분명히 무르익어가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더 가질 만한 그런 완전 대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2차 전지 셀 업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셀 업체로 볼 때는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나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빠른 업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가 글로벌 기업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고 개발이 되게 되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아마 대장주로서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속도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삼성 SDI가 제일 빠르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기타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이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 자체는 본격적인 분위기 형성과 더불어서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입니다만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이 섹터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제2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또 한 번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와 그리고 폭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과 폭발 위험이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고요. 충전 시간을 대폭 줄였고 또 주행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높인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고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제품을 먼저 만들어내게 되면 새로운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업체가 되기 때문에 삼성 SDI가 지금 답답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엔솔과 관련된 전고체 기사가 또 한 번 나왔죠. 이제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도 꿈의 배터리 전고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 SDI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이제 상용화 시점을 우리가 기다려봤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전고체 개발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바로 이제 전고체를 장착한 전기차 개발에 이제 나서는 이런 형태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시장 분위기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과 더불어서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중국도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낼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LG, 삼성 SDI라든가 LG 엔솔도 우리나라 전고체 개발에 좀 더 빠른 속도로 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삼성 SDI가 2027년 상용화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2026년 내지는 올해 연말에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문에 이 종목 여전히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목을 해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있을 인터배터리 2022에서 네.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제품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의 업체들은 모두가 전고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전고체 배터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신성장 섹터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면서 이 종목보다는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주가는 뭐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이 하락했고 지금 이제 20만 원 초반에서 바닥을 찍고 25만 원 정도까지 23만 원 정도까지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삼성 SDI보다도 주가가 빠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SDI는 너무나 많이 하락했죠. 아직까지 뭐 상용화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다음 주 인터배터리 2022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것도 우리가 보고 대처를 해볼 만한 상태입니다.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좋은 주식을 잡아놓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3만 8,500원 선에서 매수 전략 강하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좀 높게 잡겠습니다. 손절가 2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삼성 SDI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좀 기지개를 확실히 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추가적인 전략 만나러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에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 내용도 일단 조선주들과 뭐 여타 섹터들도 분석드렸습니다만 오늘 무료 방송은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전고체 배터리 특집 무료 방송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한번 오늘 유튜브 가셔서 오늘 방송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승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